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상급 대표입니다. 이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신여빈들이 왔다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오늘 해설 좀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서부 신협에 전무로 있었거든요. 여기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습이에요.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는 용화무의 정글 있죠. 그 정글 습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건 안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가 곶자왈이 있어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생태 통로 제주의 허파라고 하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쪽이요. 이제 한경면하고 안덕면하고 있다 해서 한경 안덕 곶자왈 안에 우리 환상숲이 있는데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도놀이 오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용암이 분출해서 그 용암이 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도놀이 오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일주간 형태로 용암이 흐를 때 땅하고 닿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환상숲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 보고요. 계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언제일까요? 그냥 어차피 틀릴 거니까 하나 찍으세요. 겨울? 여름. 맞아요. 겨울이에요. 곶자왈에는요, 막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 막 추운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온도 차이 때문에 곳곳마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늘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곶자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딱 이 장소입니다. 언제일까요? 가을? 근데 지금이에요. 여기 식물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상록수들이에요. 얘네들은 가을에 낙엽이 지지 않고 봄에요. 새순이 날 때 그때 잎이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진 잎들 있잖아요. 다 이번에 떨어진 잎이에요. 왜냐하면 상록수들의 잎이 한 3년쯤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파리의 3분의 1이 봄에 떨어져요. 여기는 봄이 낙엽의 계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끼들 양치식물들의 보고가 곶자왈인데 제가 자세한 건 안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한딸기네. 언제일까요? 근데 겨울 딸기죠. 열매는 똑같아요. 근데 이파리가 상록성입니다. 안에 가면 지천지로 깔려 있는데 제가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600m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도요 20분이면 도는 짧은 숲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다가 설명하다가 또 이렇게 앉다가 설명하다 할 건데 그래도 시간은요 40분 정도 소요되고 나중에 자유 탐방 시간도 드립니다. 여기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자연보존 총회할 때요 지정한 숲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는 거 안 되고요. 저보다 먼저 안 가기. 자, 출발합니다. 봄님 화이팅! 수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덩굴 있죠. 우리가 많이 봤던 덩굴이 아이비라고 합니다. 촌사람들은 송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잎 모양새 한번 봐볼까요? 밑에는요 이렇게 세발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넓어갑니다. 근데 저 위에는 잎이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서로 잎이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잎이 다를까요? 태양? 제가 해답은요 저 안에 가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일은 가르쳐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숲을 바라보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제가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제주도말 한번 써볼까요? 곧드레강 낭에모라 경안디 자왈대라는 가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아 친구가? 모르죠. 고선요 수부름이에요. 숲으로 가서요 나무를 해오되 자왈은요 가시덤불음이에요. 찔리니까 가시덤불 쪽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고선숲, 자왈은 가시덤불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가시로 덮여있는 모든 숲을 제주도 사람들이 다 곶자왈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렇게 용암이 깨지는 용암 있죠. 이것을 용암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형성된 가시덤불 숲만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깨지다 보니까요, 여기는요, 비가요, 아무리 많이 와도 절대 고이거나 흐르지 않고 다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저런 곳을요, 숨골이라고 해요. 숨쉬는 골짜기 숨골이라고 하는데, 빗물도 들어가지만 숭숭 구멍이 뚫렸잖아요. 땅속에서 공기도 나와요.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 이게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무더울 때요, 저기 숨골 온도계재 보면 저기는요 15도예요. 놀랄 때는 좀 크게 놀래주세요. 리액션이 재밌어요. 근데 겨울에도요 15도예요. 이야. 아이고 재밌겠다. 네, 땅속 공기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식물들 더우면 못 살아요. 남쪽에 있는 애들은 얼어서 죽는데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저런 숨골들은요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 한계식물, 남방계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곶자월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의 지하수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곶자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이나 나무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난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요 콩을 짜겠다고 해서 콩짝의 동물이라고, 양치식물이기도 하는데, 얘네들 제주에서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습도가 많고 환경이 좋은 곳에만 자라는 식물인데,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도 이렇게 파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깻잎처럼 생긴 애 있죠. 얘가요 그 겨울 딸기예요. 근데 효녀 딸기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옛날에 엄마가요 병이 들었잖아요. 딸기를 먹어야 엄마의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소녀가 엄마를 위해서 숲속에서 기도하니까 보여줬다고 해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효녀 딸기예요. 얘는요 여름에 꽃이 펴가지고 겨울에 익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도요 곶자월에만 자라는 아주 특이한 식물인데, 진짜요 눈 속에요 딸기가 익어요. 근데 겨울에요 맛을 보면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에 딸기 따 먹으러 오세요. 네. 이 나무는요 근심 걱정을요 없애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환을 없애준다고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요렇게 만지면 싹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만져보세요. 많이 만졌네. 만지고 가야지. 예. 근데 없어지셨나요? 대답들 안 하네. 없었습니다. 돌아와야지. 예. 앞으로 없어지고. 그냥 다 허당인 거 아시죠? 한만 열매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 염주, 천주교에서는 그 묵주를 만드는 열매이기도 하는데, 집안에 심으면 환자가 없어진다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하는. 제가 주워다가요 이렇게 구멍 들어갔어요. 얘는 제주도에서도 밑에 쪽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의 속 색깔이 노래요.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열매 껍질이 매끌매끌 막 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누 없을 때요 대용으로 사용했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곶자월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위에서 나무들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나무 뿌리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뿌리에 힘을 바짝 주다 보니까 저렇게 근육질의 뿌리입니다. 근데 저 뿌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꼭 판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판자처럼 생긴 뿌리라고 해서 뿌리 글자를 써가지고 판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팽나무인데요 흙에서 자란 뿌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돌 위에서 이렇게 판자처럼 자란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곳곳마다 저런 판근들이요 보일 겁니다. 연세는 많이 안 드셨죠? 이거 노루구려? 이거 나보다 어디 있는데? 노루구. 조금 신비적인 아주 빨리 맞어요. 저는 볼륨 더 올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고. 이거요? 영어라고요? 안 나온대. 네, 제가 어릴 때 학교를요, 이 곶자월 길로도 요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숲은요, 가시로만 가득한 숲이었어요. 큰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우리 동네요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예, 땔감하고 수술하게 해서 나무들이 클만 하잖아요. 그럼 계속 자르고 잘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밑둥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다 자른 자국이야. 나무를 자르면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숨겨진 눈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눈을 맹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아림으로 형성된 숲이고요. 이 뒤에 나무도 밑둥치는 하나 맹아리. 몇백 년 동안요 자르고 잘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하고 두 개 붙은 나무 있죠. 이렇게 붙은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할까요? 열리지? 예, 가지하고 붙은 것을 열리지라고 하고 나무하고 붙은 것을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예, 딱 붙다 보니까 서로 양분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쪽을 잘라도 살아가고요. 또 죽을 때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죽는다 해서 사랑의 나무 열리지라고 하는데 예, 여기도 보면 열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산책로에 열리지 조사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19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붙은 열리지를요 부부 열리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는요 재작년에 죽었고요, 얘는 작년에 죽었어요. 이렇게 잘못 붙은 열리지는요 불륜이라고 한다. 있는 것이 곤절이긴 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종류예요? 양치류? 고사리 양치식물이라고. 양치식물. 근데 자세히 보면 이하고 달라요. 얘도 다르죠, 얘도 다르죠, 저얘도 다르고 저기 길쭉안에 다른 종류가 많은데 제주도 곤자왈에서 고사리 종류가요 131종류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사리에요 80%가 여기 곤자왈에 있어요. 그래서 양치식물들의 보고가 곤자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것이 숨구려요. 막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온도 차이 때문에 김이요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요 이 숲에 오면 이렇게 파란 숲을 볼 수 있고요. 막 군데군데 김이 나오는 동화 같은 숲이기도 하는데 이 환상숲을 배경으로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서요 3편이나 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뿌리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납작하게 판자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차로도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꾸지뽕이라고 하는 나무. 오예. 가시가 요렇게 많아요. 나무가 가시가 있는 이유 아시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봐보세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시가요 밑에서부터 쭉쭉쭉 있는데 어디까지 있는가 봐보세요. 주로 사람 손 닿는 데까지만 있고 저 위에는 가시가 없어요. 얘네들이요 적을 알아요. 적이 누구예요? 사람하고 동물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자라는 목본이라고 합니다. 가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쪽까지 한번 봐보세요. 가시도 없지만 덩굴나무로 올라가는데 일로절로 해가지고 쫙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꾸지뽕나무는 덩굴나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곤자왈에서 일부 가지가 이렇게 덩굴나무처럼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덩굴나무로 자랄까요? 살려고. 예, 햇빛 때문이야.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다른 애들이 키가 크다 보면 햇빛이 가려지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키를 키워가지고요, 햇빛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햇빛 보기 위해서요, 요 가시로 가는 이 양분이 있죠. 이 양분까지도 줄여가지고 오직 속도를 내다 보니까 가시가 없는 덩굴나무. 얘가 밖에서 혼자 자랄 때는 절대 덩굴나무로 안 자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요 13일에 금요일 있죠. 뭐 귀신의 날, 저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무에서 유래됐다고요. 왜냐면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가시가 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가시가 마주치잖아요. 숫자를 한번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가시가요 13번째마다 꼭꼭 만나요. 바뀔수록요 오른쪽으로요 5바퀴째. 5바퀴는 금요일 얘기하는데 우연일까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가시를 만져보면 진짜 단단합니다. 이런 줄기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된 겁니다. 장미도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장미 가시는 손으로 만지면 똑똑 떼지죠. 뭐가 변했어요? 입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이 간격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가지를 펼쳤을 때요, 이 13번째 만나는 가지의 비율이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 밖에서요 13번째 만난다고 하는 거, 이런 현상을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책에 나와요. 그만한 큰 얘기죠. 수학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둘, 2 더하기 1은요? 4, 3.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계속 한번 더해가 보겠나? 3 더하기 2는 한번 해보세요. 연식이 들긴 했죠. 5 더하기 3은? 8 더하기 5는? 13 더하기 8은? 21, 21 더하기 13은? 34 더하기 21은? 55. 1, 2, 3, 5, 8, 13, 21, 34, 55. 이 숫자는 나무가 햇빛을 보기 위해서 가지를 벌리는 가지의 별 숫자이기도 합니다.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13도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숫자 중에서요 5자고 8자고 들었죠. 우리가 5대 8을 뭐라고 해요? 가르마는 2대 8. 무슨 비율? 무슨 비율? 황금 비율. TV 액정이나 스마트 요것들이요 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가게예요. 해바라기 씨가요 요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그 씨를 세보면 가운데 씨가 하나,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덟 개, 13개, 21, 34, 55. 솔방 껍질, 소라 껍질 다 이런 비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연을 보면요 신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요 그 피라미드 있죠, 요 구조도요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유명한 파르테르 신전이죠, 그 건축물도 이렇게 황금 비율로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 그림의 구도도요 황금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갈등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남편하고는 친해요? 갈등, 아이고, 안 친하면 이혼해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이혼은 못해요. 또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갈등은 있죠. 근데 본래 갈등의 뜻은 한자로 보면요 이렇게 칡갈자에 칡갈자, 등나무 등자. 등자입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 함께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해요. 두 개 다 동글나무잖아요. 덩글 이 나무가요 칡나무예요. 칡나무는요 나무에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올라가요. DNA가 오른쪽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라가는 애가 개요등 등나무예요. 그래서 서로 뒤엉켜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 있죠. 그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식물 용어에서 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우리 환상숲에 오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한테요 요 갈등에 대한 한자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 한자임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요 지어낸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이죠. 그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교육을 목적으로 농촌 교육농장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뜻, 종류, 왜 필요한지, 또 갈등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 숲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갈등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파리 떨어지고 축구하는 것도 갈등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고 하면 돌짝밭이라 얘네들은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갈등은 나한테 오면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숲처럼 희열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곳에서요 30분 동안 갈등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뭐 홍길동의 갈등, 아파트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말기,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계속 나오는데, 환상숲에 왔을 때요 갈등 얘기 절대 잊지 말도록 당부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좀 힘들지만 이겨내면요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낳거나 그러면 애웠다고 해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에 소들을 묶어놓고 낙엽을 찍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요. 왜냐하면 악동뮤지션 전우성,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화양연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요 이 장소에서 찍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얘가 있는데 애등나무라고 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근데 이 나무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나무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디가드를 둔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요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근데 이파리를요 요렇게 확대해 보면 이파리 안에 이렇게 까만 점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꿀을 분비하는 꿀샘이에요. 이파리에서 꿀을 분비하잖아요. 개미들이 와서 꿀을 먹어요. 여기에 있는 잎자루로 벌레들이 입을 갉아 먹으려면 개미들이 꿀을 먹다가요 벌레들을 물리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개미들이 많아요. 예, 이 습에는 이 나무하고 울번나무 2가지가요 보디가드를 두는 나무긴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낙엽수거든요. 이렇게 상록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저 나무들은요 앞으로요 10년 안에 다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천이라고 하거든요. 상록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낙엽수는요 물러가야 돼. 시점이 되면. 그래서 앞에서 죽어가는 나무나 중간에 죽는 나무들이죠. 낙엽수는 이제요 이 습에서요 물러가야 돼. 시점이 된 거고, 이렇게 상록수 그 중에서 저런 녹나무들이 여기서 최종적인 승자가 돼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기 죽어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다 낙엽수들이에요. 프로애들이 몇 명 내려왔는데 걔들이 써보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촬영용으로 안 써봤나 봐. 도로 보여? 도비로 보여요. 파이팅. 제가 이 환상굴비 곶자화를요 지금부터 32년 전 제가 만 34살에 이거 빚을 내가지고 구입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4살에요 이 땅을 사놓고요 꿈이요 구체화됐던 거예요. 구체화됐던 거 어떤 거 아시죠? 직장 다니면서도 숲에 대한 공부, 식물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떨까 매년 식물 여행적으로 떠났던 것이 우리 환상숲의 기본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숲에는요 나무들이 자기라고 해서 물질을 발산해요. 우리가 피톤치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톤치드가 우리 몸속으로요 들어오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재보면 약 4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12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으면 암도 치료해주고 아토피도 좋아지는데, 피톤치드는 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잘 들어오지만 살갗을 통해서도 진짜 잘 들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녹색의 습에요 2시간 정도만 있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피톤치드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또 한 번 들어온 피톤치드는요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단풍나무는 낙엽수잖아요. 상록수가 들어오다 보면 낙엽수인 단풍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근데 단풍나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숲에서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추운 겨울을 지나잖아요. 이른 봄에 이 숲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새싹이 날까 하면 보시다시피 저 단풍나무하고 고로색이랍니다. 이런 상록수들은 잎이 날 기미도 안 보잖아요. 근데 단풍나무 이파를 다 펼쳐가지고 녹화를 시켜가지고 광합성장을 미리미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러가야 될 시점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또 다른 비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처럼 이렇게 털이 있는데 이것을 뿌리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줄기도 아이비어예요. 이 털을 통해서 자기네가요 벌레들도 막기도 하고 또 양분도 흡수하는데, 자기네가요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파리가 세발처럼 생긴 위에 메꿔지잖아요. 햇빛 보기에서 또 넓혀가고 넓혀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가 그 무더울 때요 15도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자,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장. 응? 얼른 들어가요. 승자는 들어가. 포크레인 대기했어. 그 좋은 카메라 여기 한번 찍죠. 이거. 네, 그 카메라. 저걸로 찍고. 이사장님. 나중에 확대했을 때는 매장. 오 이거 뭐야?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 맞춰놓을게요. 네, 맞춰놓고 초점 맞춰놓고. 이 중간에서 요거만 하면 예쁜데. 초점 잡혀요. 부모님은 몇개 보고
저는 일하다가 형체가 손님 왔다면 안 돼요. 코리안 같은 데. 왜냐면 하루에 1명, 2명 왔던 습이에요. 직원들은 많아. 근데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아내가 여기 공무원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사만 8명, 직원이 12명이나 됐던 분이다. 진짜 이런 일을 할 만하겠다. 엄청난 승희야